이 온풀법이 굉장히 강력한 법이기 때문에 좀 잘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안녕하십니까? 송준호의 생활 ESG입니다. ESG에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은 아마 이 짤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짤인데요. 그 ESG 펀드 돈이 ESG E와 S와 G인데 지금 뭘 좋아하나 봤더니 여기 E, environmental, 환경을 엄청 좋아하고 있죠. 아예 표정이 너무 밝습니다. 이렇게 둥둥 떠 있고 소셜은 지금 이렇게 물에 잠겨가지고 아주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지배구조, governance는 거의 이미 죽어가지고 지금 거의 화석화되어 있죠. 물에 잠겨서. 그러니까 이 짤이 지금 ESG에서 E와 S와 G의 인식과 비중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만큼 환경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고 S와 G가 조금 도외시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는 우리나라 이제 공정거래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시행되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이제 사회와 지배구조 부분도 좀 강조가 되고 있다 하는 주제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공정거래법이 이제 개정돼서 12월 30일 날 시행이 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전에도 우리 유튜브와 임팩트온 기사 외에도 정말 많은 곳에서 다뤘었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1월 27일 날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우리 올해 뉴스들 잘 기억을 해보시면 공정위라는 단어가 정말 기사 보도에서 정말 많이 나왔었고 특히나 이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서 조사를 많이 했고 이제 소송도 많이 걸었다라는 뉴스를 좀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정 공정거래법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주주가 일감 몰아주기 등 통해서 차익을 편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규제를 강화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음 기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다뤘죠. 요약을 해서 드리자면은 특히나 최근에 있었던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 거기서 광주에서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정말 이런 건설 현장이라든지 작업 현장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사에 있는 CEO, C단계 레벨에 있는 분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제도죠. 그래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결국 이런 사건 사고, 이 현장에서의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라 라는 것이 핵심이었죠. 이와 관련해서도 정말 영상을 좀 많이 찍었었고 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이게 핵심이고요. 특히나 이제 여기 보시면 건설업계 또 조선업계 이런 제조업체의 ESG 경영 리스크가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또한 부동산, 선박 펀드 이제 운영하는 자산 운용사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무법인이라든지 금융투자협회 이런 곳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이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금융투자협회 같은 경우에 지난 10월부터 자산운용사 33곳이랑 공동으로 법률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이제 S에 대한 요구도 많이 늘어났죠. 이제 EU 같은 경우에서는 EU 텍소노미가 굉장히 핫하고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소셜 텍소노미라는 것도 올해 나온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넘어서 이제 공정거래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요. 법무법인 율촌에서 지난 17일에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과 기업 대응을 주제로 웨비나를 한번 열었습니다. 이 공정거래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그래도 역사가 깊은 80년도에 제정돼서 81년도에 시행된 한 40년 된 법입니다. 근데 이게 전면 이제 개정이 됐는데 박성범 율촌 공정거래 부문장이 얘기했던 부분은 이게 법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절차적인 거, 행정, 이제 민사, 형사와 같은 어떤 집행체계 변화도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 이제 상당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당연히 법무법이니까 기업으로서 이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션이 두 개로 되어 있었는데 첫 세션은 이제 공정거래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변화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걸 기업이 주목할 이슈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히나 이제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중요한 게 이제 정보교환의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사익편취 규제 대상, 그리고 과징금 부분 요 네 가지를 좀 주목을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보교환 담합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특히나 이제 가격을 이제 오르냐 내리냐 이런 직접적인 정보를 교환했을 때만 담합을 인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에 연관된 정보를 교환만 했어도 정보교환 담합으로 보고 이 담합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범위를 굉장히 좀 확장시켰습니다. 좀 더 엄격하게 만들었고요. 또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공정거래위원회 이제 조사 때는 우리가 이제 담합 사실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자진신고를 했을 때 감면을 해주는 제도가 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인데요. 그때 이제 공정위에서는 이제 자진신고를 했지만 이제 법원에서 이를 번복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근거법이
부족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서 만약에 이런 진술을 번복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감면 취소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익편취 규제 대상,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나 이제 상장사, 비상장사가 각각 이제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지배주주의 지분율 30%, 비상장사 같은 경우 20%였는데 이제 둘 다 똑같이 지분율 20%로 통일하는 등 어떤 이런 규제 대상 자체가 확장이 됐습니다. 또 과징금도 보시면 굉장히 좀 강력하게 이제 강화가 됐고요. 특히나 이제 정보교환 담화 같은 경우에는 또 방식이 구두, 우편, 전화 방법 같은 걸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메신저 대화 내역을 공정위가 이제 가져갔을 때 이런 내역도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금지 청구 제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같은 게 이게 두 개가 큰 갈래가 있는데, 예전에는 보통 이제 이런 공정거래 부분에서 공정위 수사가 있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 식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갔었는데, 이제는 공정위 수사 없이도 이런 것들이 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공정위 수사를 하면서도 법원에서 소송을 하게 되는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좀 중요하게 봤던 지점이 손해배상 소송 절차에서 이제 자료 제출 명령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료 같은 경우 이전에 우리 뉴스 많이 보면은 공정위가 어떤 자료 정보를 공시해라,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은 사내 비밀 자료고 이렇게 산업 기술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막았었는데, 이제는 이게 강화돼서 아주 세밀한 정보까지 내지 않으면은 오히려 이걸로 제출하지 않았을 때 패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이 제출한 정보는 비밀 유지 조항이 있어가지고 정보에 대한 비밀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2022년 공정거래 규제 전망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우리 공정거래법에서 가장 좀 강조됐던 게 이제 온플법이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요 부분이 지금 국회에서 지금 법 적용 대상이 너무 넓고 2중 규제, 3중 규제 간다 해서 통과가 되지 못한 상황인데, 이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 온플법이 굉장히 강력한 법이기 때문에 좀 잘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또한 그 외에도 이제 기업 결합 신고 요건이 좀 바뀌어서 M&A 초기 단계에서 경쟁사 제거하는 킬러 인수 같은 부분도 심사 대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사익 편취 규율, 그런 사익 편취와 관련해서 적용되는 회사 수가 늘어나니까 이제 내부 거래 부분에서도 예전에는 내부 거래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자회사라든지 그런 범주에 들지 않았어도 이제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적용되긴 하지만은 과거부터 진행됐던 이 거래가 혹은 정보 교환, 담합이 현재까지도 앞으로 미래까지도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어떤 불공정 거래를 야기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체크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같은 경우 아까 뭐 취소제도라든지 굉장히 조건들이 많이 붙었었는데, 이건 이제 국회가 감면제도 자체를 특혜로 보고 최대한 이 특혜를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법 자체가 복잡해졌고 적용 자체가 복잡해지니까 법적 효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정위 중심을 리니언시 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칼을 대서 좀 단순화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나왔었고요. 또 개정법 자체에 항상 중대재해처벌법 안에서도 적절한 뭐 이런 표현들의 해석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판례가 쌓이면서 해결이 될 부분들인데, 여기도 이제 피해라는 부분이 법적으로 여기 사용이 원래 안 됐었는데 피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데미지냐 함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법적인 해석이 달라지니까 이런 부분이라든지, 불공정 거래 이제 피해자를 누가 피해자냐 이걸 규정하는 법이 이제 뭐 유통법상 유통업자,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사업자, 그리고 대리점법은 이제 대리점 사업주가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이 법들이 우선 적용되거나, 그러니까 공정거래법과 같이 있을 때 이게 양립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우선 적용되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피해자 규정 문제가 어떤 법적 관할 문제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공정거래법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이제 특신 정황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논의들이 앞으로도 이제 좀 있어질 것이다. 공정거래법이 이제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항상 이제 법은 이런 논의거리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논의가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처럼 좀 굉장히 강력법들이죠. 이제 개정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들이 이런 강력한 법이 나오면서 ESG 안에서도 S와 G 부분에서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으로 오늘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